안녕하세요 여러분, 난세일기의 김준혁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이 뉴스 보셨습니까? 지난 1월 3일 이라크 바그다드 국제공항 인근 도로에서 이란 혁명 수비대 쿠드스군 총사령관인 솔레이마니와 그의 일행들이 전부 미군의 공격을 받고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은 이 사건 직후 바로 본인들이 솔레이마니를 제거했으며 이 모든 것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서 진행된 일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보도가 있은 직후 이란은 처절한 응징을 예고하면서 강력한 보복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중동 지역의 정세는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 솔레이마니는 어떤 인물일까요? 그리고 미국은 왜 그를 죽였을까요? 그리고 미국과 이란과의 이러한 관계가 우리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에 의해 사살당한 솔레이마니입니다. 솔레이마니는 이란 혁명 수비대에서 핵심 정예부대라고 일컫는 쿠드스군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자, 이란은 이게 좀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두 개의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군이고 다른 하나는 이란 혁명 수비대입니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군은 그냥 역사가 긴 그런 이란의 정규군입니다.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정규군인 셈이죠. 뭐 육군도 있고 공군도 있고 해군도 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좀 특이한 군사 조직인데요. 이러한 군사 조직이 왜 생겨났느냐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란은 예전에는 그 왕조 국가였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그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신정주의, 즉 이란의 이슬람교가 이슬람 근본주의가 득세하는 그런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원래 팔레비 왕조에 충성을 맹세했던 이 전통적인 어떤 정규군 어떤 그 군부 세력은 새롭게 등장한 혁명 세력에게도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혁명 세력 입장에서는 이들의 충성이 그렇게 미덥지 않았습니다. 또한 나중에 군부가 권력을 독차지할 것을 우려해서 본인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호위대를 만든 셈인데요. 그렇게 시작한 게 이슬람 혁명 수비대입니다. 근데 이제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원래 그들을 지키는 역할에서 더 확대돼서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외에서도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이란은 혁명 이후에 전통적인 반미 노선의 길을 걷습니다. 또한 본인들의 그 반미 입장을 지지해주고 똑같이 미국에 반대하는 나라들과의 연합을 형성하기 위해서 무척이나 애를 썼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이란뿐만이 아니라 국외에서도 이란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벌였습니다. 시리아의 알사드 정권이나 또 예멘의 후티 반군, 그리고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리고 또 유명한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등 이러한 무장 조직들은 혁명 수비대의 지원을 받고 미국을 반대하는 그런 활동들을 꾸준히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죠. 또 이란은 이스라엘과도 적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무장 조직들은 끊임없이 미국과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의 혁명 수비대는 본인들이 테러 단체라고 지정한 이러한 무장 단체들의 지원을 해주는 그런 악의 축이었던 것입니다. 항상 눈에 든 가시인 셈이죠. 솔레이마니는 이러한 이란 혁명 수비대의 전술을 최전방에서 진두지휘하는 그런 어떤 사령관이었습니다. 국내에서 따지자면 솔레이마니는 반미 성향이 정말 강한 보수 세력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대권 후보 중 한 명이었으며 그 미치는 영향력은 정말 실로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은 왜 이러한 이란의 2인자를 죽였을까요? 최근 중동 지역에서 미국과 이란 사이의 어떤 갈등 관계는 정말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수십 차례의 어떤 그런 갈등이 있었는데 가장 최근 것만 살펴본다면 12월 27일 이라크에 있는 미군의 군사기지에 여러 발의 로켓 포탄이 쏟아졌습니다. 이러한 로켓포 공격으로 인해서 당시 미군 기지에서 일을 하고 있던 미국인 기술자 한 명이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공격의 배후에 이란 혁명 수비대의 지원을 받는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은 이틀 뒤인 12월 29일 이라크와 시리아에 있는 5곳의 시아파 민병대 군사 기지를 폭격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폭격으로 인해서 당시 시아파 민병대원들 다 무장한 인원들이죠. 그 사람들 수십 명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이 직접적으로 공격한 것은 시아파 민병대였지만 미국이 공개적으로 경고장을 날린 것은 이들을 막후 조종하고 있던 이란 혁명 수비대인 셈입니다.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본인들의 기지가 공격받은 것에 대한 안갚음으로 바그다드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공격한 것입니다. 시아파 민병대는 대사관을 둘러싸고 정말 엄청난 공격을 퍼부었고 이로 인한 인명피해가 다행히도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정문 일부가 뚫리거나 혹은 대사관 건물이 파손되는 등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일들이 미국에게 발생했습니다. 대사관은 그 나라의 주권이 인정받는 곳입니다. 즉 미국의 대사관은 미국의 영토라는 것이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시아파 민병대가 미국의 영토를 공격한 것입니다. 미국은 최근 일어났던 모든 일들의 일환 배후에 솔레이마니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1월 3일 이라크를 몰래 방문한 솔레이마니는 결국 미국의 표적이 되었고 사살당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결정은 정말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미국과 이란 사이가 아무리 좋지 않다고 해도 미국이 외국에서 어떠한 나라의 2인자를 공개적으로 사살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사실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죠. 몇 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과거 부시 행정부 때 미국의 국방부의 관리들이 이러한 이란의 솔레이마니가 미국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으니 이 사람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부시 대통령은 이란의 솔레이마니를 제거한다면 이란과의 전면전을 뜻하는 거다. 미국이 그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러한 계획을 보류시켰습니다. 그만큼 미국에게도 이런 일들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달랐습니다. 트럼프는 어떠한 인물이 미국에게 굉장히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는 순간 망설이지도 주저하지도 않고 그를 즉살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미국은 이 사건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는 매우 정밀하고 정확한 참수작전 능력이었습니다. 무인기를 동원한 이번 공격은 정확히 차량 2대에 나눠 타고 있던 솔레이마니 일행을 공격했고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또한 솔레이마니 일행이 이라크를 방문한다는 것과 언제 어느 시점에 그 도로를 통과할 것이라는 모든 정보는 미군이 가지고 있었고 이것은 결국 미군의 정보 수집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보 수집 능력이나 작전 수행 능력에 있어서 미국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미국의 적들에게 정확히 보여준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미국은 자신들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솔레이만이라는 인물은 15년 전부터 이라크와 시리아를 오고 가면서 미국에게 해가 되는 짓을 정말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부시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는 그를 제거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를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즉 트럼프는 자신은 전임 행정부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는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인 혹은 미국을 위협하거나 공격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정말 똑똑히 보여준 것입니다. 트럼프의 이러한 결단은 최근에 한반도 상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김정은은 3박 4일 동안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서 미국과의 협상을 거부하고 정면 대결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입니다. 또한 북한은 본인들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곧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공개하겠다고 밝힌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아마도 미국 전역을 사정권에 넣고 있는 그러한 신형 미사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김정은이 트럼프의 친구가 아니라 적으로 돌아설 결심을 내렸다면 미국으로서는 다시 한번 김정은에 대한 참수작전 카드를 꺼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 지도부 참수작전 계획은 미국이 거론하는 어떤 군사 옵션 중 가장 첫 번째 항목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실제로 예스퍼 미 국방장관은 북한이 만약 미국을 향해서 무력 도발을 해온다면 강력한 무력으로 대응해 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란의 2인자가 미국의 참수작전에 제거되었다는 소식은 한반도에 큰 영향을 몰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능력이 어느 수준인지 확실하게 보여주었고 참수작전이라는 게 어떠한 그런 협박용 멘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수행할 수 있는 작전임을 증명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란과의 전쟁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미국은 참수작전을 강행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행동은 과거 북한과의 확전 위험성 때문에 참수확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김정은도 역시 이 뉴스를 보았을 것입니다. 지금쯤 김정은은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도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요? 만약 북한이 미국이 그어놓은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그런 강력한 도발을 할 경우 미국이 김정은을 살려둘지 않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김정은이 미국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계속 취한다면 저로서는 땡큐입니다. 미국은 언제까지 참지 않을 것이며 미국이 이란에게 보여줬듯이 언젠가 미국은 북한에게 똑똑히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였습니다. 마이크가 제때 도착을 하지 않아서 업로드가 매우 늦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을 시청자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소리가 안 나오는 그런 소리가 정말 낮아서 여러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리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모든 일 다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난세일기의 김준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